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체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업급여 일대기인데 당정이 이게 좀 부정이 많다. 그래서 80%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한액을 낮추거나 없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뭐 일단은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두 분은 개인적으로는 보시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배경이 실업급여라는 게 원래 기존 받던 급여의 60%를 받게 되는 것인데 최저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 적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최저임금선의 8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받던 임금 60%가 최저임금이 80%가 안 되도록 최소한은 최저임금선의 80%를 주겠다는 건데 OECD 보고서에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의 80% 정도 되면은 1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84만 원인데 최저임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 건강보험 같은 걸 떼고 나면은 180만 원 정도를 원래 받게 되거든요. 실수령이. 그렇게 보면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업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월 4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는 것인데 이게 OECD가 보기에는 다른 OECD 가입 국가들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한국은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걸 근거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 한선이라는 게 너무 높지 않느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 뭐 80%를 하한선을 없애거나 하는 거하고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잖아요. 두 개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부정수급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뭐 잘하잖아요. 때려잡는 거. 수사해가지고 때려잡으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운용에 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이것도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막 불법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거 하한선을 없애면 불법이 없어진다. 부정수급이 없어지는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아니네.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전혀 다른 문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별도의 문제고 하나는 이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이 내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도 내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직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야지만 이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죠. 180일 정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0.9% 내 임금의 0.9% 회사가 0.9% 매칭형이에요. 그렇죠. 1.8%를 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되는 요건들이 있군요. 해고가 돼야지. 내가 이를테면 요즘 회사 너무 싫어. 좀 거치게 들어서 못 다니겠어. 내가 사표 딱 던졌어. 못 받아요 그러면. 못 받지. 그러니까 못 받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에서 잘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라는 이런 제도고 퍼주는 게 아니라 보험.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 내가 자동차 보험을 100만 원을 내요 1년에. 근데 내가 사고 안 내면 안 받죠. 뭐 혜택이 없죠. 다른 사람은 사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내가 이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은 이거를 못 받아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보험 제도다라는 게 합의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건데. 일종의 상호 부조의 개념이 분명히 있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시혜성, 퍼주기 이거를 가져가면은 뭐 약간 도둑놈 막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막 작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실업이 갑자기 이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당신 나가시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네, 당연히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뭐 고용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그것도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설령 고용이 경직돼 있다는 말이 뭐 대기업 직장인들한테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 경직돼 있는 고용을 좀 유연화시키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다 가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중년에서 해고된 상태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충분한 어떤 고용 안전성을 더 보장해 주는 동시에 좀 더 이제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그런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보장은 좀 약간 뒤로 접어두고 자꾸 위험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아까 저 김준일 대표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지금 저 최저임금과 하한선 이게 하한선이 조금 더 높아서 요거를 뭐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과 네. 부정수급은 전혀 다르다. 또 다른 게 그 결이 다 다른 문제가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게 일했어. 회사도 힘들어져 가지고 내가 해고가 됐어.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선글라스를 명품 선글라스를 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했어. 그럼 뭐 잘못인가? 근데 그게 명품 선글라스를 받더라. 실업급여 와서 웃더라. 이거를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범죄인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게 맞아요, 이제 이게?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젊은 청년들과 여자들은 실업급여를 해외여행도 가고 또 자신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죠. 일부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게 그 사람이 자산을 배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상황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산이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생 가치관 자체가 좀 달랐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가치가 다를 수 있죠. 실업급여 받는다고 무조건 라면만 먹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못된 딱지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기다려가지고 겨우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실업급여 타가는 사람들 정말 쭈뼛거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아주 뭐라고 할까 위축된 상황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일부가 극소수가 이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너무 좀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일단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를 더 문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이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실업급여를 실업. 딸기 시럽 할 때 그 실업급여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꿀빤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자 폄훼, 여성 폄훼, 청년 폄훼, 온갖 이제 폄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의료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료보험 제가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비를. 근데 많이 내요. 많이 내. 법인 대표니까 그렇구나. 뭐 이래저래 해서 많이 내요. 좋겠습니다. 많이 내면 축하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원에 안 가.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 근데 저는 그게 뭐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로 가는 거 누가 병원에 많이 가나요? 노인분들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예시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또 이거 쇼츠 만들어서 얘 이런 생각하는 애다 이렇게 돌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자. 젊은 층들은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는데 노인들은 도수치료 받으러 오면서 웃으면서 막 병원에 들어와. 그리고 매 하루에 그냥 뭐 맨날 의료 쇼핑하고 3번씩 4번씩 나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많이 가는 게 맞고 잘린 실업자가 가서 받아오는 게 맞고. 그렇지. 그게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보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이거라도 받는 게 얼마나 기뻐라고 웃는 것도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웃을 수 있잖아. 지금 여성들하고 청년들이 제가 보기엔 보살입니다. 이거 듣고 지금 참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전현상 있잖아요. 소득 역전현상. 그거는 역전현상은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 계산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역전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좀 개선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OECD 국가들하고 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좀 낮아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제 OECD가 이것만 지적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고용보험 같은 경우 한국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되게 크다. 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고 맞아. 가입자도 적어요. 이제 뭐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
뭐 이렇게 가입되지 않는 집단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가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좀 낮은 편이다. 이게 예.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낮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급되는 기간도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요.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부분만 너무 강조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덜 강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장 9개월이죠. 예, 그러니까 예. 최소 120일 4개월에서 최장이 이제 270일 9개월인데 예.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이제 최장 뭐 최저는 대충 비슷하거나 다른 나라가 조금 길고요. 이제 최장 기간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은 독일은 2년입니다. 실업급여 최장 2년까지 주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7개월, 예. 포르투갈은 한 18개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년. 뭐 이렇게 주고 대부분 한국보다 기간을 더 줘요 일단은. 지난번에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에 선진국들 그 정부에서 거의 급여 형식으로 줘버린 돈들을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작거든. 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득 역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게 28%가 한 역전이 된다라고 140만 명이 작년에 이제 받아갔는데 그중에 28%가 역전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액이 이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직을 하고 일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지. 이게 뭐냐면 계산이 공제를 10.3%를 공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를 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5% 정도 되는데 월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거의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렇죠. 공제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실제 계산 자체도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역전이 안 됐을 거고 진짜 역전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한 전체 5% 정도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백봉수 님이 그 65세 여성인데 저도 실업급여 타봤지만 일해서 돈 받는 게 훨씬 마음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해서 받을 때 훨씬 마음 편안하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마음 불편하다. 이 사람들 너무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구직활동 증명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구직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정기적으로 그 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서류도 내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것도. 근데 저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구나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 안 하고 복지를 타먹고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약간 있죠.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약간 노려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 부정수급 같은 경우도 바로 잡아야 되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은 낮추되 기한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나라가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외신을 봐도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거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특히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현금으로 받는 불법 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자녀들이랄지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혐오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정부의 문제가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없애겠다고 백지화시키고 뭘 없애고 그러는 양평고속도로 없애는 것처럼. 아니 백지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부정수급 막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의료보험에서 외국인들이나 이를테면 미국의 영주권자들이 의료 쇼핑한다라고 문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거든요. 비슷한 문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건데 뭐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맨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고 마음을 좀 너그럽지 못하게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정책 발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잠수교 한강수위가 차량 통행 가능 수위까지 내려갔으나 도로